네, 안녕하세요.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아우디 A4 40TFSI 모델입니다. 사실 이 차량은 제 개인 차량인데 제가 이번에 이제 마이 휠이라는 카테고리를 하나 좀 추가했거든요. 그것은 뭐냐면 이제 제가 현재 타고 있는 모델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나둘씩 해보고 또 그 차를 만져가는 이야기, 뭐 이런 일상 이야기도 한번 좀 풀어보려고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.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제가 현재 데일리로 타고 있는 아우디 A4에 대한 리뷰를 준비를 해봤는데, 사실 제가 원래는 데일리로 A3 모델을 타고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그 연말에 프로모션을 많이 한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됐어요. 저희 가족 중에 그 아우디 팀장님이 계신데 이제 그분의 도움으로 일반 프로모션보다 조금 더 프로모션을 받아서 A4를 구매하게 됐습니다. 사실 이 차를 그냥 보지도 않고 엄청 저렴하게 판다라는 그 얘기만 듣고 이제 제가 덜컥 이 차를 계약해서 이제 받게 됐는데, A3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 A3도 정말 한 1년 6개월 정도 정말 만족하면서 탔었거든요.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차는 너무 좋고 예쁜데 옵션이 정말 깡통 수준이었다라는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. 이제 뭐 후방 카메라도 없고 심지어 뭐 크루즈까지도 없는, 전혀 그냥 단지 그냥 한 그 시트 열선 정도만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옵션을 가진 차였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, 그에 반해서 이제 A3를 처분하고 조금만 더 보태면 지금 이 A4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A4로 바꾸게 됐습니다. 일단 이 A4를 이제 전시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놀랬던 것은 생각보다 차가 많이 커졌다라는 것입니다. 이 실내 공간도 많이 커졌지만 일단 밖에서 봤을 때 전 모델 대비해서 엄청 많이 커졌더라고요. 트렁크 공간도 엄청 넓고, 그래서 이 패밀리카의 용도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할 정도. 사실 예전 그 A4 같은 경우는 좀 작아서 뒤에 유모차를 싣거나 뭐 이제 카시트를 놓고 할 때 조금 좁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, 이 차 같은 경우는 많이 차가 커졌기 때문에 그 패밀리카의 용도로도 꽤 괜찮은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고, 디자인은 사실 차 컬러가 제가 일부러 이제 흰색과 그레이 중에서 그레이를 골랐거든요. 제가 세차를 자주 안 하기 때문에. 그래서 컬러가 그레이여서 그런지 이 굉장히 이 무난한 A4의 디자인과 이 그레이가 만나니까 딱 그냥 아저씨차 같은 느낌? 네. 외관 디자인에서 그냥 마음에 드는 것은 그 무빙 턴 시그널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 깜빡이 켰을 때, 네, 아우디의 그 전매 특허죠. 그거 하나 조금 마음에 들고, 그 외에 이제 실외 디자인적으로는 뭐 마음에 드는 구석이 별로 없다라는 거. 좋게 말하면 좀 중후한 느낌이 있고, 나쁘게 말하면 좀 아저씨차 느낌이 나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인테리어 역시나 뭐 딱히 특징을 딱 부러지게 말할 만한 것도 없어서 좀 뭐라 그럴까, 약간 특이한 점은 이 우드 재질이 뭔가 딱 마감을 엄청 면을 깔끔하게 잡은 느낌이 아니라 그냥 약간 까칠까칠하거든요. 그래서 그냥 나무를 그대로 그냥 옮겨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인데,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원가를 좀 절감하기 위해서 좀 처리를 잘 안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, 어쨌든 이 우드 느낌이 우리가 흔히 보고 만지는 그런 우드 느낌이 좀 아니고 약간 좀 까끌까끌한 느낌의 우드라는 거. 그거 말고 이제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이 스위치가 버튼을 누르기 전에 스위치 위에다가 손을 살짝만 갖다 대도 이제 뭔가 그 화면에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. 네, 이런 것은 소소하게 좀 뭐라 그럴까, 좀 귀엽다고 해야 될까요? 이런 점은 또 포인트를 준 것도 굉장히 좀 괜찮고, 네, 이 A4를 타면서 이제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승차감인데요. 생각보다 굉장히 이 승차감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요즘 나온 차들은 아시다시피 탄탄한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안에서 각자 브랜드의 개성이 어떻게 좀 나타나느냐, 그런 차이를 느끼는 어떤 그런 재미가 있거든요. 근데 지금 현재 이 A4 40TFSI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탄탄하지만 그 몸으로 올라오는 그 충격들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, 소프트하다고 그래야 되나? A4라고 하면
아우디라는 브랜드에 있어서 차지하는 그 등급 자체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승차감만큼은 고급스럽게 잘 뽑아냈다고 생각이 돼요. BMW도 3 시리즈에 신경을 많이 쓰듯이 아우디에서도 이 A4의 이 서스펜션 세팅이나 이 쇼크 업서버와 스프링의 어떤 그런 완충감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G20 3 시리즈를 잠깐 떠올려 봤을 때 제가 그 차를 시승을 직접 해본 적은 없고 이제 일하면서 이제 잠깐 리프트에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좀 핸들을 잡아본 적은 있거든요. 근데 그때 느낌과 이 A4를 조금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G20 3 시리즈 같은 경우는 뭔가 그 CC가 조금 더 탄탄해서 뭔가 그 몸에 힘이 꽉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라면 이 A4는 그보다는 약간 힘이 빠진 느낌인데 그래서 더 약간 편안한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 굳이 그렇게 몸에 힘을 꽉 주지 않아도 충분히 할 거 다 해주는 어떤 그런 세팅이 이 A4의 이 셰시나 이 서스펜션의 조합의 그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물론 A3와 비교할 차는 당연히 아니지만 A3를 타다가 이 A4를 타게 되면 대략 한 2단계 정도 위에 그런 어떤 차를 타는 것 같은 그런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이 A4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제가 이 차를 대략 지금 한 2,000km 정도 주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타면서 이제 딱 3가지가 좀 불만이 있어요.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예전에 그 A3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상하게 요즘 출시되는 그 아우디의 그 가솔린이 대부분 그런지 모르겠지만 냉간시 시동을 켰을 때 그 RPM이 올라갔다가 다시 정상으로 내려오는 시간이 너무 깁니다. 다시 말해서 예열 시간이 너무 길어요. 제가 신형 모델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차들을 이제 시동을 걸어보는데 이 차만큼 그 RPM이 오랫동안 떠 있다가 내려오는 차가 없어요. A3도 마찬가지였고 어쩔 때는 근데 또 금방 내려오는데 어쩔 때는 또 한참 정말 한 2분 정도 RPM이 이제 1000 이상으로 있다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. 참 이거는 일관적이지 못하고 되게 들쑥날쑥하다라는 것이 좀 의아해서 뭔가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. 물론 이제 당연히 시동을 걸었을 때 냉각수 온도나 오일 온도를 조금 올리기 위해서 예열을 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지만 다른 브랜드의 그 예열 시간보다 확실히 많이 길기 때문에 좀 불만이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약간 좀 그것은 아쉬운 점인 것 같고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이거는 정말 원인을 모르겠는데 이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소리가 계속 나요. 근데 이게 저는 이제 뭐라 그럴까 시동이 걸려 있을 때만 이런 소리가 난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근데 웬걸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한동안 나다가 또 이제 꺼지는. 도대체 저도 자동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도대체 이 소리는 무엇인가?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단점,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것, 이제 제 기준입니다. 지금은 이제 뭐 객관적인 어떤 단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이 A4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거, 그것이 뭐냐면 이 차의 차고가 너무 높아요. SUV보다 어쩌면 더 차고가 높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높습니다. 제가 그 아이폰 8을 이렇게 세로로 넣어봐도 그냥 무난하게 들락날락 할 정도의 차고. 야, 근데 이거 진짜 요즘에 만들어진 이 세단의 차고가 이렇게 높다라니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제가 이 차를 계약할 때 차를 보지도 않고 그냥 계약을 했기 때문에 뭐 차고가 이럴 줄은 뭐 상상을 못했습니다. 근데 전시장에서 딱 봤을 때 이건 뭐 아마 제가 이 차를 계약하기 전에
이 차의 차고가 이렇게 높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다면 아마 계약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. 예. 그 정도로 이런 차고는 참 이게 제정신으로 이렇게 세팅을 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정신 나간 차고가 아닌가. 예.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차 디자인 자체가 되게 무난하고 그래서 정말 아저씨 차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, 그래도 디자인 자체가 그렇게 막 못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. 근데 이 차고가 너무 높다 보니까 차를 세워놨을 때 정말 좀 약간 부끄러운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차고가 높다라는 것은 참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제가 웬만하면은 이제 튜닝을 끊은 지가 오래됐는데 정말 쇼버 튜닝을 해야 되나, 이 차고 세팅을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참 어처구니 없다라는 거. 네. 이것만 아니면 이 차를 정말 오래 탈 수 있을 것 같은데, 글쎄요, 이 차를 또 언제까지 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, 어쨌든 네, 어차피 제가 이 차는 계속 타는 차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, 또 이 차를 타다가 어떤 특이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또 발견되면 또 계속적으로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차를 중고차로 사실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. 제가 이 A4 말고도 미구이 M3와 또 그리고 최근에 그 포르쉐 997 카레라 S까지 이제 데려왔는데, 앞으로 이제 그 세 차량의 이야기들을 한번 계속적으로 좀 틈틈이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 A4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. 네, 다음번 이제 곧 이제 신차 길들이기 오일 교환을 해야 되는데, 네, 길들이기 오일 교환하면서 또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두서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, 네, 다음번 A4 이야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